충북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5천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4월 이후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공공사업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충주 예술의 전당 건립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충주시가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번엔 위원회에 손을 댔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예산만 까먹는다며 50%를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충북 지역에도 본격적인 폭우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충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돼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급등한 물가와 자재값에 설계 공모까지 한 충주 예술의 전당 사업 추진도 불투명해졌는데요. 충주 시립미술관도 문체부 심사에서 탈락해 문화도시를 도전하는 민선 8기 시정 방침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허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호암동 종합운동장 옆 예술의 전당 건립 부지입니다. 7,500제곱미터터의 대공연장을 비롯해 파이프 오르간 등을 갖춰 오는 2024년까지 북부권 최대 규모인 1,100석으로 짓기로 하고 지난해 설계 공모까지 벌였습니다. 1980년대 준공된 문화회관이 낡아 대형 공연을 세울 수 없어 2016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값이 급등해 현재 실시 설계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비 70억 원을 포함해 당초 378억 원으로 추산했던 총 사업비가 500억 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당초 생각했던 규모의 예술의 전당은 건립이 매우 어렵고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최근 직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시설을 잘 활용하자는 원칙을 새로 내세우며 사실상 예술의 전당 건축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예술의 전당 건립을 추진했지만 규모를 줄여 속도감 있게 진행한 제천시는 현재 건축 공사를 50% 가까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충주시는 호암지 내에 추진 중이던 미술관 사업도 지난 지방선거 전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경관 입지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안을 채울 내용물과 충주 지역을 대표할 만한 작가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들이 재심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통 3번 정도 도전을 해야 다듬어져가지고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미술계에선 탈락 이후에도 작고한 작가 등을 포함한 대표 작가를 먼저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현재까지 없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런 작가들과 이런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 들어온 게 없어요. 현재까지. 국립박물관까지 3개의 대형 문화예술시설 투자로 문화관광, 생태환경, 건강도시를 표방하겠다던 충주시의 민선 8기 시정 목표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충북 지역에도 본격적인 폭우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충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돼 있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충주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에는 새벽부터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현재는 잠시 빗줄기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충주댐은 6개의 수문을 모두 열고 물을 모두 아래로 내려보내고 있는데요. 물이 계속 차오르면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38m를 불과 5m 남짓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물이 쉴 새 없이 굽이치면서 물보라가 치는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시속 20km의 속도로 예상보다 빠르게 충북으로 내려오면서 충북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청주, 음성, 진천엔 호우 경보가, 나머지 8개 시군에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은 제천 백운이 207, 충주 엄정 138, 단양 영춘 137, 진천 위성센터 108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주댐은 사흘째 모든 수문을 열고 방류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9시를 기점으로 방류량을 초당 500톤 늘려서 초당 2,000톤의 물을 현재는 하루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유입량이 초당 3,554톤으로 이런 추세라면 방류 규모가 최대 5,000톤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북에 100에서 200mm, 많게는 300mm의 큰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발령돼 있고 오전 시간당 50mm의 큰 비가 퍼붓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충주댐에서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음성 금왕 5선 산단 인근 하천에 유해물질로 보이는 물질이 배출돼 음성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쯤 하천과 논에 거품이 쏟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근의 업체를 특정하고 배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하천에서 검출한 액체 성분이 해당 업체 실외 탱크에 들어있던 계면 활성제가 포함된 콘크리트 유화제와 동일하다고 보고 수질 오염도에 따라 물환경 보전법을 적용해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비효율의 대표적인 사례로 위원회를 꼽으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건데요.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600개가 넘는 정부 부처 위원회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70%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한 달 만에 충청북도도 위원회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낭비 없는 예산 집행을 강조하면서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의 공신으로 꼽히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윤 대통령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고 있는 큰 방향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이 상식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 있는 위원회는 181개입니다. 이 가운데 법률 개정 없이는 못 줄이는 위원회가 119개, 조례를 바꾸면 줄일 수 있는 위원회는 62개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는 62개 위원회 가운데 30에서 50%가량을 없애거나 통폐합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유사한 위원회에 통합해서 최소한 위원회 수를 줄여나가면서 기능 면에서 좀 강화시키는 게. 민간 위원들이 회의 한 번 참석하면 보통 13만 원씩, 안건을 심사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수당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지급한 수당만 4억 원 가까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관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방의원들 입법 실적을 위해 만든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게 김영환 지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가 정책의 전문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온 만큼 일선 부서에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또 도의회가 반대하면 조례를 바꿀 수 없고 힘들게 폐지하더라도 다른 조례를 통해 얼마든지 새 위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민선 8기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 확정 발표를 한 달가량 앞두고 평가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모를 통해 모집한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서 인수위를 통해 발표된 김 지사의 100대 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과 실천 계획을 검토한 뒤 최종 확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평가자문위의 임기는 4년으로 공약을 확정한 뒤에도 매년 공약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기업 투자 유치 첫 행보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천 본사를 방문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방사관 가속기 등 충북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면서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가 투자 유치를 위해 대기업을 방문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달 안에 2차 전지 기업과 반도체 기업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지만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충북은 2학기에도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유지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정상 등교가 이뤄지고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 각종 대내외 체험 활동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학기 개학 시기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정점과 맞물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교 방역 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학교별로 개학 일주일 전부터 개학 후 2주까지 3주 동안 집중 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기업 운전자금을 풉니다. 지원 규모는 총 150억 원으로 금융기관 대출액 기준으로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입니다. 지원 방식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한 일반 운전자금에 대해 대출액의 50% 이내를 연 1% 금리로 지원합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이번 특별 지원으로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으로 이주하는 충북도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전입 축하금이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옥천군과 군의회, 충북도립대는 어제 옥천군청에서 전입 축하금을 120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학생 800명 가운데 80%는 현재 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올해 대학 기숙사가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증축되면 입소생들이 지역으로 주소를 옮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전기차 충전 시설을 보급하는 민간업체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해 관내 100기 이상의 충전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민간업체는 2024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공공용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을 설치하며 진천군은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7월 기준 진천군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689대이며 급속 충전 시설은 21개소, 37개 수준입니다. 단양군이 매주 열리는 회의 방식을 바꿉니다. 단양군은 그간 일방적인 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지던 회의에서 벗어나 현안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부서별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간부회의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주제로 주차타워 건립, 강변도로 주차장 연장 등의 해법이 제시됐으며 다음 회의에서는 3만 인구 회복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분야는 신기술과 가공 상품화, 유통 마케팅 등 5개 분야로 선발된 농업인에게는 한 명당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만 18살에서 39살 사이 농업인이면 누구나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던 무남 생태공원 반려견 놀이터가 이번 달부터 신청제로 운영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예약제가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예약 없이도 현장 신청으로 반려견 놀이터에 입장할 수 있는 신청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용 인원은 시간대별로 48명으로 제한되며 1시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괴산군이 제1기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20명을 모집합니다. 괴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9살에서 24살 청소년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장마 소식 전해드리면서 잠시 진행에 고르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